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이단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시편 23번째 편, 너는 아마 장례식이나 예배, 심지어 영화 속에서도 들어봤을 텐데 이 시편은 단순한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다. 바로 돈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 번영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현금 인출기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시편에는 마음속 코드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고 실제로 삶에 적용하면 네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소유한 것까지도 변화시킨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코드는 너무 강력해서 오늘날 적용하면 내 은행 장호, 마음의 평화, 그리고 네가 남길 유산까지 바꿀 수 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단지 벽에 걸 그림 속의 멋진 문구나 SNS 상태 메시지가 아니다. 이것은 깊은 정신적 명령이며 진심으로 믿을 때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선언이다. 이것이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과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부적처럼 반복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능력이 없고 받을 자격이 없으며 항상 무언가가 부족할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 품고 있다. 이것은 구멍 난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애를 써도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모두 흘러나가 버린다. 나는 마음이 미래의 씨앗을 심는 땅이라는 것을 배웠고 모든 생각은 언젠가는 싹트는 씨앗이라는 것을 알았다. 네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반복할 때 너는 마음의 땅에 신뢰라는 물을 주는 것이다. 너 자신과 우주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외부 상황이 반대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풍요를 믿기로 선택한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이다. 문제 대신 해결책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닫힌 문만 보는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종종 묻는다. 하지만 나폴롱 청구서가 밀렸고 월급은 월말까지 부족하며 삶이 엉망일 때 어떻게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바로 그 때문에 말해야 한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편안함이다. 진정한 힘은 부족함 속에서도 이 확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할 때 온다. 바로 그때 네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현실과 깊이 믿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내게 불리하게 돌아갔던 시기가 있었다.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빚이 쌓이며 친구들이 멀어졌다. 밖에서 보면 내가 번영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나는 마음속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반복했다. 처음에는 거의 생기 없는 속삭임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구는 내 안에서 무게와 목소리와 힘을 얻었다. 바로 그때부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나타났으며 문이 열렸다. 세상이 마법처럼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면에서 변했고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승자처럼 생각하면 승자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승자처럼 행동하면 결과가 나타난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담아 의도적으로 긍정적 문구를 반복하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회를 끌어들이는 행동 패턴이 강화된다. 다시 말해, 과학자들이 지금 입증하는 것을 나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실천해왔다. 내 외적 삶은 내적 삶의 반영이다. 생각해봐라. 네가 만약 부족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지 않거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은가. 부족함의 사고방식은 손브레이크를 당긴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 노력은 하지만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 이제 결코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보라. 그것이 너를 더 대담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키우지 않겠는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시야를 넓히지 않겠는가? 나는 책임을 무시하거나 환상 속에 살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도전이 닥쳐도 그리고 반드시 닥친다.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마비되지 않는 단단한 정신적 기초를 만들라는 것이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결정을 형성하고 자원을 끌어들이며 네가 아마도 몰랐던 힘을 일깨우는 삶의 철학이다. 어쩌면 지금 너는 불확실한 시기에 있고 앞으로의 날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모든 것을 감당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이 내 존재의 모든 섬유를 다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해야 할 순간이다. 이 확신이 네 안에 자리 잡으면 두려움은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용기가 생겨난다. 명확성과 창의성으로 이전에 벽만 있던 곳에서 길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생존하는 자와 번영하는 자를 가르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많은 이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한 뒤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당신이 일하고 결정하며 심지어 돈이 당신에게 오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서두르거나 불안해하는 데서 생기지 않고 맑고 집중된 마음의 평온 속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시대를 대표하는 성공한 몇몇 인물들을 인터뷰했을 때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략적인 평정을 키우고 있었으며 그것은 게으름이 아닌 자기 통제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움직임을 진보로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바쁘게 지내는 것이 발전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 미디어, 심지어 가족 문화조차 우리를 모든 결정이 긴급한 것처럼 기회가 순식간에 사라질 것처럼 행동하도록 몰아갑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내린 결정은 매우 큰 대가를 치릅니다. 금전적인 면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압박 아래 행동할 때 특히 재정적 전략적 결정에서 실수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서두르면 마음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가장 힘든 경험을 통해 이를 배웠습니다. 수년 전 거부할 수 없을 듯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고 모두가 같은 날 서명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기다리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이틀간 생각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나는 파산으로 이끌 수 있었던 숨겨진 조항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결정 덕분에 내 자본뿐 아니라 신용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평온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임을 깨달았습니다. 시편의 푸른 풀밭은 안전한 휴식처를 의미하지만 포기한 이의 휴식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이의 휴식입니다. 잔잔한 물가는 의심과 비교의 소음이 없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사고는 더 날카로워지고 인식은 더 넓어지며 행동은 더 정확해집니다. 바로 그 균형 속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아이디어와 가장 현명한 결정이 탄생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늦게 일어나서 나쁜 소식과 비교로 가득 찬 SNS를 바로 확인하고 큰 정신적 부담을 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명료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소란스러운 호수 밑바닥을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상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물이 잔잔해지면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일 작은 의식을 만드는 것을 권합니다. 조용히 몇 분을 보내기 위해 조금 일찍 일어나거나 방해받지 않고 걷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종이에 적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습관은 내면의 소음을 줄이고 외부 압력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에 더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의도적으로 행동하며 재미있는 점은 당신이 모든 것을 쫓는 것을 멈출 때 오히려 올바른 일들이 당신을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위대한 성취자들은 세상의 빠른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고 명확함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일관된 성과는 통제되지 않은 노력의 폭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의식적인 걸음에서 옵니다. 시편이 말하듯 실내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면 불안은 힘을 잃고 그 자리를 각 움직임이 적절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채웁니다. 아마도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손실은 멈추어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으며 아이디어가 성숙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이지만 내 경험상 자신과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속도를 늦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빠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평온은 사치가 아니라 진정한 번영을 만드는 결정의 연료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나에게 가장 도전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은 호황의 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제가 인생 여정에서 배운 가장 힘들면서도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진실 중 하나입니다. 골짜기는 선택이 아닌 길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직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성취자들의 삶을 연구한 결과 모두가 예외 없이 깊은 골짜기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파산을 겪었고 어떤 이는 엄청난 개인적 손실, 중병, 거절, 공개적 굴욕을 겪었습니다. 골짜기를 건너는 사람과 영원히 골짜기에 갇힌 사람의 차이는 도전의 무게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운명을 만드는 사람과 단순히 살아남는 사람을 구분짓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리더십입니다. 두려움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마비시키고 인식을 왜곡하며 많은 경우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저 역시 몇 달 동안 너무 어두운 골짜기를 겪어 멈추고 패배를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이 거의 거부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년간 야심찬 프로젝트에 매진했지만 모든 것이 성공 직전에 있었을 때 일련의 반전들이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자원이 증발하는 것을 보았고 파트너십이 깨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실패자로 찍히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인터뷰했던 이들에게서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은 마지막 말을 할 때만 이깁니다. 저는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공할 보장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것은 그 프로젝트뿐 아니라 제 자신감까지 묻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씩 걸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골짜기 속에서도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움직임을 유지할수록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제 행동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경력 동안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수백 번 실패한 후에 자신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제국을 세우기 전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해 수십 개 은행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들 모두 골짜기를 가졌고 모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두려움이 자신을 결정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용기와 발전의 연결고리를 증명합니다. 회복 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행동을 지속하는 사람이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 자체가 중간에 멈추는 사람에게는 잠긴 채로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문들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의 골짜기는 사람마다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 위기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진단,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또는 고통스러운 직업적 실패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마음은 유령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잘 안 된다면, 만약 모든 것을 잃는다면, 만약 견디지 못한다면. 하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는 곳에만 존재합니다. 길에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은 빛이 여전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멀게 느껴질지라도.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할 때 그는 위험에 무감각하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골짜기 너머를 보는 의식적인 결정이며 단지 눈앞의 것에만 집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마 오늘 당신은 너무 어두운 골짜기 앞에 서 있어서 그 길을 건널 수 있을지 믿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기회를 거절하거나 오래 품어온 꿈을 포기하는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실망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만약 지금 필요한 것이 더 많은 확신이 아니라 더 큰 용기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신중함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위장된 두려움이라면 기억하세요.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있는 곳과 가야 할 곳 사이의 다리입니다. 건너는 길은 힘들 수 있지만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자신도 몰랐던 힘과 자원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은 감옥이 아니라 더 나아가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시편 기자가 진실로 인자와 인애가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할 때 그는 단순히 먼 미래나 천상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의 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결실을 맺는 삶의 방식, 은행 장호를 훨씬 뛰어넘는 번영의 수준입니다. 마치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내가 쫓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부와 지속적인 번영의 차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세상에 흔적을 남긴 남녀들을 연구하면서 진정한 부는 단지 모은 것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에 없어진 후에도 남기는 것에 의해 평가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국을 세운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버린 재산만 남겼습니다. 반면에 가장 부유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름이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세대를 영감을 주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산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이 부분이 말하는 본질입니다. 영속하는 번영. 친절과 자비는 단순한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진정으로 실천할 때 존재를 넘어서는 흔적을 남기는 힘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살 때 당신의 행동은 물리적 존재를 넘어 울려 퍼집니다. 재미있게도 영향을 만드는 데 집중할수록 더 많은 자원 연결 기회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만난 한 사업가가 떠오릅니다.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지만 상당한 재산을 쌓았습니다. 그는 금액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설립을 도운 병원,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그가 투자해 삶이 나아진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화시킨 삶들은 당신이 말할 수 없게 되어도 계속 당신을 말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봉사와 기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수입과 상관없이 더 높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보고합니다. 갤럽 연구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충만함을 느끼고 더 안정된 경력과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기심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 사는 사람은 외부 변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절은 친절과 자비가 내 평생을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관성을 의미하며 일관성은 유산을 쌓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관대하거나 동정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런 원칙을 따르는 삶은 훈련, 인격, 장기적인 비전을 필요로 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과는 정반대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뿌린 모든 것을 당신이 직접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얻더라도 오래 가지 않을 것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장은 변하고 유행은 지나가며 기술은 낡아갑니다. 그러나 원칙은 낡지 않습니다. 가치관은 유효성을 잃지 않습니다. 진실성은 결코 유행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로 인도된 삶의 끝에는 시편이 말하듯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마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평화, 내면의 안전,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인식입니다. 아마도 지금 당신은 모든 에너지를 모으고 성취하며 정복하는 데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얻은 모든 것이 당신을 넘어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면 당신이 떠날 때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역사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것이야말로
누군가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훨씬 넘어 지속되는 무언가를 세웠다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진정한 번영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매일의 행동에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결정과 일관성입니다. 풍요는 소수를 위한 상이 아니라 믿음, 명확성, 용기, 목적을 일치시키는 이들에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정을 계속해 지혜의 한 단계 더 올라가 지금보다 100분의 1 나아지고 싶다면 화면에 나타난 다음 영상이 이 길을 더 깊이 있게 안내할 것입니다. 그 영상에서 우리는 이 원칙들을 확장하고 실천적으로 적용하여 당신 삶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아래 감사 버튼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구독을 통해 다음 영상 우선권을 누리세요. 이것이 저희가 계속해서 높은 가치를 지닌 콘텐츠를 만들어 당신의 변화를 돕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